이재남입니다. 제가 기조발언을 하고 말씀드린 시간이 갖기 위해서 인사 말씀을 기조발언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은 일단 우리 이영희 교수님께서 하신 역할을 제 또 인사말에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기조발언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빈자리가 있으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편하게 이따가 참석하신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일단 생각하는데 우리 경주의 김수호 교수님 오늘 전반적으로 지역 전국의 현발전소 주변의 분들과 함께 하고 해주셨습니다. 네, 인사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인사드리는 건 상황 아닌데,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안전한 사용을 위한 자료집에 기조 반제가 있습니다. 기조 발언이 있습니다. 같이 참고하면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사용을 위한 연습 프로그램 우리는 원전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와 국민 그리고 희생자 가족과 우리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통한의 아픔과 분노를 주었습니다.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드립니다. 희생자 유가족, 실종자 가족, 생존자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국민은 이것이 나라인가, 국가란 무엇인가에 깊은 회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과 재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 책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사의 요소를 찾아내서 안전하게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은 성장제일주의, 탐욕의 규제 완화가 낳은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희생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안전한 사회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돈보다 생명을 규제하나가 아니라 안전 규제를 풍기하는 불통의 정치가 아니라 책임도 소통하는 정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바로 핵발전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의 무리한 재가동, 아이들의 미래에까지 위험을 확장하고 전가하는 신규 원전 건설, 안전한 처리가 불가능한 폐폐기물의 증가 등 세월호 침몰 참사를 겪고 있는 우리 국민으로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 세대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난 1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해 사과와 수습대책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대통령이 담화문이 말이기도 전에 중동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수출한 한국 원전의 원자로 설치 행사 참석자 국가 재난 수습 현장을 떠나는 행위, 대통령으로서 책임도 도리로 아닙니다. 윤리도 책임도 없는 모습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국정운영 철학과 내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단증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고통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전 수출과 진흥을 국정운영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나타내십니다. UAE 원전 수출을 놓고 원전 마피아들이 노리고 있는 핵 연료주기 완성이라고 하는 핵 마피아의 이익을 챙겨오겠다는 것입니다. 핵발전소를 확대하고 폐호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것은 핵 마피아들이 생존하는 구조입니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탄수원, 유관기관의 재취업을 금지하는 것만으로 반피할 척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전사회의 대전환 불가능합니다. 지난 1953년 미국 아이젠하워의 핵의 평화적 이용 선언 이후 60년 동안 핵발전소를 유지시킨 신화는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흥론자들이 1억 분의 1 확률 사고라며
과학 근거를 주장하는 동안 핵발전소 6기가 폭발하는 핵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9년 드리마의 핵사고, 86년 체르노빌 핵사고,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는 그 교훈으로부터 빠르게 탈핵을 결단하고 새롭게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의 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고도로 발달될수록 위험도는 높아지고 상시적인 것이 됩니다. 상시적인 위험을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길은 위험한 사고가 일어난 후에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위험 사회를 낳는 낡은 구조, 그리고 이 카르텔을 개혁하고 다수 시민이 안전하고 공공성이 높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이러한 시대적 사명, 국민의 명령을 이행할 철학과 비전을 분명하게 갖고 이를 이행할 정치 체계를 시민이 참여하는 협치 체계로 짜야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독일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으로부터 탈핵 안전사회로 대전환을 시작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핵 재난 이후 독일 메르켈 정부가 선택한 탈핵 에너지 전환은 국가가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 다한 윤리의식과 책임 정치의 높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탈핵 중간 정책을 선택한 다양한 정당과 다양한 시민 그룹을 참여시킨 높은 소통과 협치에 아주 유능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핵정책에 관한 자문기구인 윤리위원회는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를 겪으면서 핵발전을 지속하는 건 윤리적인 능력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공선을 위한 윤리, 도덕, 판단이 경제기술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일 시민은 미래 세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로 추가되는 전기요금을 기꺼이 부담하겠다며 현 세대의 편익을 위해서 미래 세대에게 위험한 빚을 전가할 수 없다는 책임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부산시민 여론조사에서 노후 원전 폐쇄를 위해 환경세를 부담하겠다는 시민 여론이 56.4%에 이른다는 것도 탈핵을 요구하는 시민의 책임의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독일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은 기본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습니다. 독일 원자력법은 독일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헌법은 인권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신체,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자력의 위험과 전리방사선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건강,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국적으로 명문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따른 중대한 위험을 자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력의 건설, 운영에서 과학 및 기술 수준에 비추어서 위험에 따른 최선의 사전 배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원전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사전에 충분하게 인지하고 제거할 수 없다면 핵의 평화적 이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원자력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핵재난이 주는 교훈을 배우고 있지 못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사실과 교훈은 명백합니다. 무엇보다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을 연장 가동하는 것은 위험의 연장이며 위험도를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노후 원전은 수명이 끝나면 폐로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폭발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제1발전 핵발전소는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이었습니다. 내진 설계는 40년 전의 것으로 내진 안전평가에 따른 새로운 내준 기준을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일본 원전당국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1발전소에 높은 강도의 지진, 쓰나미가 덮칠 경우 모든 원전의 비상전원까지 상실되고 원자력 물심이 녹아내릴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대책도 규제도 없이 도쿄전력의 이익을 뽑아내도록 방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작동하지 않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질문에 원전 당국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학적으로 안전하게 설계했다. 이른바 거짓 안전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진과 쓰나미로 비상 발전기가 손상되었고 비상 전원을 상실하는 결국 핵재앙이 일어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본의 원자력 안전 신화는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세월호 연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해주고
승객의 안전은 생명을 팽개치고 청해진 해운에 더 많은 탐욕을 채우기 위해 불법적인 증 개축을 허용했습니다. 우리 1호기는 수명이 끝난 안전 설비, 부품을 교체하지도 않고 수명 연장 가동했습니다. 비상시 비상전원 역할을 하는 비상발전기도 교체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급기야 2012년 정전사고를 내고 한 달간 은폐하는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1호기 발전소장 등 간부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되고 일부 벌금형, 손방망이 처벌로 우리 1호기는 지금도 가동이 되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는 활성 단순되기에 있어서 지진에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당국과 한수원은 한국의 발전소는 지진규모 6.5에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내진 설계되었다. 후쿠시마와는 다르다라고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진규모 6.5 이상의 가능성 건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핵 마피아들은 원전은 안전하다고만 거짓을 맹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원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핵분열로 전기를 얻는 본질은 불을 끌 수 없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위험한 방사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어고, 냉각수, 가중의 경락 건물, 비상정로 등 비상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비상 시스템이 설비가 노후해지고 인간이 실수를 일으키고 자연재해가 몰아닥치고 그리고 핵테러와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 비상 시스템이라는 것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핵마피아들은 언론을 동원해서 거짓 안전 신화로 시민의 눈과 귀를 동안 가리고 그리고 그들의 장막 안에서 정보를 은폐하고 온갖 비리와 이권을 주고받는 카르텔을 구조화해왔습니다. 안전하게 설계되었다. 기준 시내라 안전하다.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듣던 얘기입니다. 전력 대란이 올 수 있으니 빨리 가동해야 한다. 핵은 값이 싸다. 재생에너지는 비싸다. 재생에너지 자원량이 부족하다. 대안이 아니다. 주민의 갈등은 돈이면 된다. 이런 등등으로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함부로 능멸하고 함부로 넘어왔습니다. 세월 참사를 낳은 박근혜 정부 규제 완화, 그리고 해수부, 해경 등의 반피아의 기득권과 청해진 해운, 유병헌 일가가 결탁한 출세와 이권, 언론의 불공정성이라는 탐욕의 카르텔이 이번 참사를 일으켰듯이 원전 탐욕의 삼각동맹은 박근혜 정부 원전 진을 정책과 원전 관련된 기득권, 그리고 한전, 한수원, 핵공학자들의 원전 마피아 이권, 그리고 차례를 홍보하는 언론의 불공정이 무한 탐욕을 키워왔습니다. 시장과 이윤의 논리와 탐욕이 사람의 가치를 압도하는 세상,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더욱 거대해지고 다수의 시민 권력을 소외됩니다. 또한 권력을 가진 소수의 부와 탐욕은 일어나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공공성을 심각하게 손상합니다. 공공성이라는 것은 시민이 함께 공동의 목표에 부합하는 일, 공동체의 일을 함께 결정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오늘처럼 공동으로 참여해서 시민의 생명과 아이들의 미래 이익에 부합하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결과를 도출하는 생태적 상상력, 그리고 윤리의식, 그리고 다양한 대화와 토론, 합의 과정, 사회 행동의 총체를 이루는 것이 공공성의 과정입니다. 핵발전으로 권력을 잡고 무한 탐욕을 누리는 낡은 구조를 바꾸는 데는 공개적이고 이와 같은 공개적이고 창의적인 공공성 활동으로서 시민, 지역, 정당, 전문가, 시민단체, 정치인 간의 탈핵 연대와 구체적인 행동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로 우리 아이들이 지속된 책임을 통감하면서 방사선 필폭의 가장 감수성이 높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보장하는 가장 큰 책임은 수명이 끝난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노후 원전 925기 월성 2호기 폐쇄 촉구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고 안전한 폐로를 위한 원칙과 절차, 그리고 폐로 지역의 보건과 지원 내용을 담은 노원전 폐로 추진 절차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과
지역 시민들과 협력해서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로 겪고 있는 터널의 아픔만큼 핵발전소가 대한민국에 짙게 드리는 위험과 부정이라 정말 무척이나 아프고 무척이나 그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23기 원전을 가동하게 만들었고 노원전을 그 어떤 국민의 합의 절차, 엄격한 기준도 없이 연장하게 만들었고 신규 원전을 추가하도록 만들고 있고 집중하는 에너지 체계로 미래한 주민들을 송전탑의 시행자가 되도록 만든 원전 진흥의 참여 카르텔을 끊고 비민주적인 에너지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적됩니다. 원전을 멈춰라의 저자 히로세 다카시 씨는 체르노빌 사고 이후 핵 재난을 예언하면서 일본, 프랑스, 한국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났었죠. 저는 그 예언이 한국으로 오는 끔찍한 일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양이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생명을 부여하는 태양 에너지로, 바람 에너지로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웃음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핵발전소 중대 재난이 일어난다. 정말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중대 재난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가에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안전하다고 답을 찾고 확신할 때까지 정부에게 그 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권력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발표해 주시겠지만 핵 재난 사고 총괄 지휘본부는 누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모든 중앙부처 장관을 총괄할 수 있는 지위와 역량을 갖추었는가, 원안위원장을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연 모든 부처 장관들을 다 통괄할 수 있는 지위와 역량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가? 핵재난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현장 지휘군이 누구이고 모든 권한과 동원 가능한 수단을 과연 갖추고 있는가? 핵재난 시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 주민 간의 충분한 정보 전달 체계와 역할 분담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중대사고의 위험은 어떤 것이 있고 중대사고로 인해서 방사능이 퍼져나가는 영향에 따라서 또 지역의 지형, 풍향 등을 고려해서 충분하게 예측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예측에 따라서 지역별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핵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소개, 대피시키기 위한 충분한 구역 설정을 하고 있는지, 대피로는 확보되어 있는지, 대피수단, 그리고 대피시 임시 피난처, 긴급 구호소, 긴급 보호물품, 의료시설 등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는지에도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핵 재난 시 지역 주민 국민이 대처할 수 있는 긴급 행동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현장 재난 수습 및 긴급 구호소로서 방사능과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진용과 같은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지, 이거보다 더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많은 질문에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답을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그리고 이 질문을 위해서 발제를 맡아주시고 대책을 제안해주신 김혜정 시민감사센터의 센터의 윤영희 의원님, 그리고 최재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토론에 함께하신 윤원석 NC의원님도 김수모 부산민생연합회장과 이세열 원자력안전기술원 비상대책단장, 장다울 그린피스 캠페이너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토론의 전장을 맡아주신 이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현 교수님은 지난해 저희가 사용해결용 공론화 기부와 관련된 많은 논의와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용해결용 공론화 기부는 공론성, 민주성, 국민성을 갖고 구성되고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영국의 포럼 사례 등을 근거를 갖고 충분하게 밝혀주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담아서 입법안을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정부는 이를 담은 입법안을 외면하고 정부 일방적인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 보니까 그동안 산성상 자원과 관련 정보
지도자들이 이현 교수님께 이와 관련된 엄청난 자문을 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용해결력 공론화 기구를 구성할 때 단 한 번도 오셔서 역할을 해주시라는 말씀, 제안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충분하게 경청해서 또 탄핵 전환의 길, 그리고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 대책을 세우는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여러분의 뜻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